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중학국어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 교재 6쪽이고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한자 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성어는 견인불발입니다. 견인불발, 참고 견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은 좋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견인불발의 자세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쪽입니다. 글의 구성 방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구성 방식은요, 중심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나눠 보는 건데요. 중심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구성 방식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면 글을 분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중심 문장이 어디 있냐? 앞에 있냐? 두괄식, 중간에 있냐? 중괄식, 끝에 있냐? 미괄식, 그리고 대등하게 나열되고 있냐? 병렬식, 그리고 처음과 끝에 있냐? 양괄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괄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괄식입니다. 중심 문장이 글의 앞에 나오고 구체적인 서술 내용이 이어지는 형태다. 그래서 중심 문장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서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중심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뒤로 갈수록 뒷받침 문장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괄식 구성이 사실은요, 글을 분석하기에도 쉽고 글을 쓰기에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앞에 딱 던져놓고 시작하니까 그 뒤에는 그것에 대한 뒷받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만 확실하게 파악한다면 이 두괄식 구성은 읽는 이나 쓰는 이나 모두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중괄식입니다. 글의 중심 문장이 글의 가운데 오는 형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심 문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에도 뒤에도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글 잘 쓰는 사람이 쓰기도 쉽지 않은 글의 형태입니다. 미괄식, 몇 개의 근거나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쉽게 말하면 먼저 이 뒷받침,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먼저 앞에 놓고 그 뒤에 맨 끝에 그 중심 문장이 오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글의 끝에 중심 생각이 이어지는 형태다라는 미괄식.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글은요, 사실은 대부분이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괄식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있지요. 자, 병렬식 구성은 여러 개의 중심 문장들이 대등하게 나열된 형태다라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셋, 이 내용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대등하죠. 모두 중요하죠. 이 대등하게 나열된 형태가 바로 뭐냐, 병렬식 구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그 과학 시간에 아마 건선지를 직렬이냐 병렬이냐 할 때 그 병렬 배웠던 것처럼 대등하게 중심 문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병렬식 구성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양괄식,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쌍괄식이라고도 합니다. 중심 문장이 앞과 뒤에 있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다시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친절한
글의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씩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소비량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심 문장을 앞에 던져놓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업이 한창 발전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전력의 소비가 해마다 그 전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고 지금도 그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다. 10%를 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앞에서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하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전력 소비가 해마다 그 전에 비해서 20% 늘어났고 지금도 그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고 특히 1961년과 199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56배나 늘어났다. 계속 뭐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쭉 그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중심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한다면 두 가지씩의 구성을 갖고 있는 글을 분석하는 데는 참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글의 구성 방식, 중심 문장이 어디 있느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문단의 성격과 관련된 용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성격과 관련된 용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문단이냐, 이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어떤 단위? 문장보다는 큰 거예요. 생각의 어떤 한 단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 주지 문단이라고 하는데 이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요. 주인 주자예요. 그리고 지자가 뜻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지 문단은 바로 주장이 되는 요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장이 되는 요지. 그럼 요지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을 담고 있는 문단이라는 거죠. 중심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이에요. 중심 생각이 담겨있는 문단. 이 중심 생각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주제가 되겠죠. 설명문에서는 주된 설명 내용을, 논설문에서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문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은 사실은 뭐라? 주지 문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입 문단입니다. 도입 문단. 이게 도자가 인도할 도자에 들 입자예요. 인도하에 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 전체에 대한 개감 및 방향을 제시하여 글의 실마리를 이끌어내는 문단. 그러니까 이 글을 뭐하는 문단이냐면 소개하는 문단이에요. 안내하는 문단이다라는 거죠. 전제, 이 전제에 이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앞전자에 끌 제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데요. 이 전제라는 문단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을 하는 문단이에요.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이 있는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결론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한다. 기초가 되는 판단을 딱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좀 더 쉽게 도출, 즉 결론을 뽑아낼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 기초가 되는 판단을 던져놓고 먼저 내세우는 문단이 바로 전제 문단이다. 자, 상술 문단. 이 상자가 자세할 상자의 펼술자죠. 자세하게 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풀이하는 문단이다. 예시 문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문단이겠죠? 이해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를 드는 문단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술 문단도 그렇고 예시 문단도 그렇고 앞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면 사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고요. 앞에서 핵심 문단을, 핵심 문장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단인 거죠. 결국은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독자가 핵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단이 바로 상술과 예시 문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용 문단입니다. 이 인자가 끌 인자에 쓸 용자예요. 끌어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거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 쓴 문단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주지 문단에
미연이의 미래는 다양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미래는 영광된 미래도 있고 비참한 미래도 있을 수 있다. 어두운 미래가 있는가 하면 밝고 아름다운 미래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중간쯤 되는 미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미래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미래를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중심 문장이면서 이 중심 문장을 담고 있는 이 문단이 바로 주지 문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시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눈부신 공업화를 이룰 수 있다. 인과관계가 있었죠? 자동차 한 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와 수십만 톤이나 되는 커다란 배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력해왔다라는 걸 통해서 노력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를 그리고 배 한 척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엄청난 숫자의 자동차와 큰 수십만 톤이나 되는 커다란 배를 만들고 수출도 한다. 수출도예요. 이거 수정해 놓으시고요. 이는 밝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뛰고 일하는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즉 우리의 노력을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배의 예를 끌고 온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단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의 성격과 관련된 용어를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독해를 잘하고 싶냐? 이 용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독해를 잘하고 싶다면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용어는요 언제까지 쓰냐면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들 잘 정리해서 갈무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시험 보는 그 시간을요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국어 시험을 볼 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 대부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제한된 시간을 두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느냐가 바로 사실은 어찌 보면 국어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천천히 정리해 두시면 고등학교 수능 볼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외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감각적.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시에서도 그렇고요. 소설에도 그렇고. 이 감자가 느낄 감자에 깨달을 각자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감, 5가지 감각이라 그래서 오감이라 그러죠? 이 오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감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객관적이다. 글쓴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사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그 반대가 뭡니까? 주관적인데 주관적은 뭡니까? 글쓴이의 의견이나 느낌. 정 반대죠? 사실이냐 의견이냐 이것이 바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이다.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 뭐 이렇게 말하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다? 이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전개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자, 낭만적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논리적이다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데요. 현실성이 적고 감상적이며 이상적인 것이다. 현실성이 적은 거예요. 사색적이다. 이 사자가 생각할 사자에 찾을 색자인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찾을 색자. 찾는다. 설득적.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을 드러내어 읽는 이의 생각을 뭐한다? 변화시키는 것. 나의 생각으로 뭐하게? 동의하고 나아가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만들어주는 거 설득적이다라는 거죠. 자, 설명문, 이 설자가 말씀 설자의 밝을 명제요. 그러니까 말로써 밝게 말로써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써 밝힌다.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풀이하는 것이다. 교훈적. 글을 통해 읽는 이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이다라고 하고요. 상징적이다. 어떤 개념, 생각들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은 뭐를 떠올립니까? 평화의 상징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펜, 뭘 상징한다고요? 문화, 뭐 칼은 무력 이런 것들 이게 상징이다라는 거죠. 서정, 개인의 정서, 글쓴이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로 표현한 것이 서정, 서경은 주로 자연의 풍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변 잡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는 사건을 적은 것이 수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시면 신변 잡기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 변, 잡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찬, 예자가 예도 예자의 길을 찾자. 그리고 예를 갖춰서 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거. 주지, 뭐를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뭐를 지성을요. 감정보다는 지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주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적 배웠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빼먹었는데요. 주지의 반대가 되는 게 뭐겠어요? 주정이 되겠죠. 주지는 지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성을 중시하는 것, 주정은 뭐를 중시하는 것? 정서와 감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써드릴게요. 주지의 이 반대. 주정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향토적, 여러분들 이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원적이다 향토적이다 똑같은 말인데요. 시골이나 지방 특유의 풍경과 분위기를 표현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향과 어떤 시골의 정치가 담겨 있는 것이 그게 향토적이다. 회상, 옛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 회상이고요. 회화, 한편의 그림을 그리듯이 대상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듯이. 함축, 이 함자가 머금을 함자에 모을 축자죠. 그러니까 머금어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나 글의 의미를 직접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 속에 넌지시, 다시 말하면 돌려서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풍자적, 개인이나 사회의 그릇된 점을 비꼬아 비판하는 것, 주인공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래서 주로 어떤 목적이 있냐면 어떤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폭로와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해악이라는 건 익살스러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 단지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주인공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풍자에도 뭐가 있냐면 웃음이 있어요. 대상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웃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 비꼬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해악은 단지 뭐 하기 위해서요? 웃기 위해서만 뭐 하는 거냐면 웃기 위해서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해악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배운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배운 부분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을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문단의 성격과 관련된 용어. 그래서 주지, 도입, 전개, 상술, 예시, 인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지 문단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제 문단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밑줄을 중요한 것들을 좀 쳐드릴게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의 성격과 관련된 용어, 이거 수능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감각적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설명적, 서정적, 신변잡기적, 예찬적, 주지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토적이다, 이거 잘 나옵니다. 함축적 시에서 100% 나오는 거죠. 풍자와 해악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들 여러분들 노트에 정리하시고, 아니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잘 정리하시고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10분 동안 또 복습하시고 선생님이 뒤에 올려놓은 OX 퀴즈, 객관식 퀴즈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